압축특강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책편을 좀 몰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PT를 하기 위해서 혹은 집단 토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앞에 PT와 집단 토론을 하시는데 보완적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내공, 기초 체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걸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물론 뭐 제 바라옵기는 여러분 면접이 끝나신 다음에 좀 급하게 보시더라도 면접 끝난 다음에 뭐 발표 때까지 할 일 없잖아요. 그러면 다시 들어오셔갖고 한번 차분하게 보시고 뭐 다큐멘터리도 다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해 강의에 비해서는 제가 거의 국가적 아젠다와 이 다음에는 정책 이슈편은 거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. 저는 2권이었고 한 권은 정책선으로 온전하게 했었는데 PT 문제가 이제 그렇게 뭐 빡세게 나오는 느낌은 또 아니어서 뭐 굳이 여러분들 부담만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줄이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실제 강의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1.5배속 놓으시고요. 훅 들으세요 그냥 뭐.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중요합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좀 했으니까 여기 국가 아젠다는 크게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돈 없음 그리고 관련된 다문화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팩으로 한번 그냥 전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라는 취지니까 한번 좀 꼭 좀 이거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정독을 하시고 관련된 뉴스 링크도 보시고 모든 거는 저출산 고령화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모든 많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통일도 마찬가지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 미래가 암담하다라는 점에 일단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린 대한민국 망해 가고 있습니다. 얼마나 빨리 망할 것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망할 것인가가 관건이지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거는 팩트예요. 그죠? 간당간당 숨붙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손자가 여러분 나이가 될 때쯤 되면 좋아질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까지 다 돌아가시면 우리나라는 깨끗해져요. 젊은이들의 나라가 돼요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식과 미래, 손자의 미래를 한번 여러분의 그 공직 그 스케줄과 내가 이 정도면 8급, 이 정도면 6급, 이 정도면 뭐 5급, 뭐 어디 가면 이 정도, 이때 되면 뭐 애가 내고 뭐 이런 본인의 라이프 플랜과 이 저출산 고령화의 그 인구표의 로드맵을 맞춰보셔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관련돼서 본인의 개인 계획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공직에서의 비전과 역할들도 그거에 좀 맞춰서 단지 하고 싶은 업무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좀 걱정하시는 측면에서 좀 한번 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. 꼭 면접용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그런 얘기들이 가장 좋은 면접 준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 이제 급하시고 그러시면 그런 얘기는 잘 귀 안 들어오실 테니까 일단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국가 아젠다 편에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빼고 이런 건 아니고요. 한번 좀 빠르게나마 전체 저출산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이게 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며 앞으로 어떤 사회적인 부담을 줄 것인지 노인빈권 무슨 뭐 단순하게 청년 복지 노인빈권 뭐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뭐 여러분의 연금 뭐 근데 각종 연기금의 그 저장 파탄 뭐 최근에는 뭐 교대 무슨 정원 늘리는 거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그건 시작도 아니에요. 그건 껌도 아닌 상황이에요.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의 공무원 연금은 무조건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. 뭐 그러자면 나라가 망할 판인데 뭐 방법이 없어요.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사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어떤 것들이 자기 직면에서 좀 되는지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플러스에서 여기도 뭐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입니다. 여러분 특히 공무원 기준으로는 4차 산업혁명은 재앙이에요. 그죠? 미국 같은 경우는 로스쿨 나온 애들 다 죽어나잖아요. 왜? 왓슨 때문에. 미국은 실제로 뭐 이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생물법 제도가 아니잖아요. 관습법 제도이고 뭐 주마다 뭐 다 판례가 다 다르고 무슨 뭐 이렇게 복잡한데 실제 말로 인공지능입니다. 쉽게 말하면. 그래서 기본적인 다 정리하고 기본적인 사례에 관련된 판례 다 분석해서 딱 리포트를 내주는. 그래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때 그렇다는 거냐. 걔를 쓸래, 변호사를 쓸래 이렇게 옵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자면 또 기본적인 자료 검색은 변호사를 쓰더라도 거기를 통해서 나온 거를 가지고 쓰고 뭐 집에 컴퓨터 갖다 놓는 거 아닙니다. 그냥 원격으로 그 서비스를 돈 주고 쓰면 되는 거예요. 변호사가. 팩트 데이터만 넣으면 쫙 알아서 나오는 거죠. 의료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. 미국 같은 법 복잡한 나라일수도 심지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겠어요? 근데 뭐 제가 세무직도 좀 많이 디스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만 단순 업무는 필요 없습니다. 이제 공무원이 아니어도 됩니다. 그럼 도대체 뭘 해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? 그죠? 뭐 어디 잘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헌법에 의해서 여러분 잘리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삶의 의미를 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죠?
그래서 제가 인사비전 2045라는 거 저 인사혁신처에서 만든 4차 산업 왜 2045냐 그러면 모르겠어요.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게 2045년이죠. 100년 뒤의 공직의 모습입니다. 공직 100년. 2045면 여러분 곱하기 보시면 대충 나오잖아요. 언젠지. 언제겠어요? 여러분 퇴직할 때쯤이죠. 자,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한번 그 글을 뭐 아주 그 책이 좀 두껍긴 합니다만 본인의 4차 산업과 이것이 어떻게 다시 매칭이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4차 산업은 4차 산업과 관련된 공직의 변화 혹은 또 직렬의 변화는 개별 질문으로 또 이번 구급 때 간단하게 일행을 묻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집단 토론 문제 뭐 PT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단 토론에서 공직의 변화 같은 건 뭐 흔히 나와도 될 만한 주제입니다.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본인의 직렬과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하시라는 말씀 같이 드렸으니까 반드시 좀 보시면 좋겠고요. 다음에 뭐 지방선 이런 건 보시고 그냥 빨리 보시면 좋겠고요.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중장기 정책 과제라고 저기 교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교재의 307쪽에 이거는 그냥 한 번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그 잘 안 보시던데 보니까 뭐 복사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여기 중장기 정책 과제로 좀 옆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파일 링크해서 올려놨으니까요. 이거 보시는 거 정독해서 보시는 거 여러분의 읽는 시키면 1시간도 안 걸립니다. 전체 대한민국 정부의 프로세스,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, 여기 4차 산업은 없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가 이렇게 문제점들을 기본으로 깔고 물론 환경 문제, 뭐 에너지 문제 이런 변수들을 여기다 넣기는 했습니다만 여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깔고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한 거의 유일한 다큐멘터입니다.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준으로는 한번 이렇게 봐두시면 큰 그림을 잡으시는 제가 뭐 저출산 고령화는 좀 되게 먼 얘기를 드렸고 30년, 50년 뭐 물론 순서대로 드리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한 뭐 5년, 10년 요 정도 텀, 미드텀 정도로 좀 느낌을 해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기 현황과 데이터는 그렇지 않지만 얼개 어떤 게 되는지 왜 저출산 고령화 때 갈등이 문제가 되고 갈등 조정이 왜 중요한 부분이 되는지 뭐 등등등도 한번 정리하시갖고 뭐 이거 공부하셨다고 여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. 하지만 체계를 좀 잡으시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겠고요. 그 앞서서 저기 뭐 다문화 뭐 있고 그 바로 앞 페이지 보시면 300쪽에 그 이것도 반드시 제가 연설문들을 꽤 많이 VIP 연설문을 포함해서 꽤 연설문들을 많이 보여드립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때도 강조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연설문은 가장 좋은 게 글이지만 말로 만든 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정제된 언어와 편안한 언어와 하지만 그 안에 뼈를 담는 그러니까 가장 탑급의 말입니다. VIP 연설문, 8일 연설문을 포함해서 그래서 좋은 워딩들입니다. 참 깔끔하고 좋은 워딩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좀 어디에서 무슨 승진 시험을 보시거나 이럴 때 이런 워딩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. 또 이 개인적인 뭐 제가 뭐 이런 소리는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많이 소리내서 좀 읽어보시고 답변용으로 한번 써보신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. 되게 그러니까 고급된 언어, 고급진 언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글이니까요. 한번 레퍼런스로 뭐 팩트도 팩트입니다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그 제가 정책 이슈는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크게 말씀드린 건 두 가지입니다. 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닥치고 이것도 그냥 들으시면 좋겠고요. 그냥 뭐 그냥 주마간산으로 갔습니다.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쭉 넘어갔는데 제가 뭐 말씀드린 거의 포인트는 첫 번째 돈 얘기, 돈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. 수치 정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. 뭐 우리나라 예산 규모나 이런 거를 보시고 특히 예산안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는 예산이라는 건 정책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. 결론은 입으로 하거나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돈이 있어야지 뭐 입도 쓰고 돈도 쓰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이번 정부가 어떤 거를 포인트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고 구체적인 실행 단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좀 뭐 그냥 참고 자료, 뭐 기재부 자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일종의 사전처럼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. 여기 이런 걸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관련된 청년 실업 대책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두시고 용어들도 조금 알아두시고 사전처럼 제가 이 정책편을 쓰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들어두셔야 대충 번질수를 알게 돼요. 그죠? 저의 역할은 뭐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예산안하고 어떤 걸 했는지 제가 그냥 포인트는 짚어가지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제가 줄일 방도는 없네요. 다음에 보시고 뭐 여기 뭐 제가 뭐 그림까지 이런 거 다 기본적인 것도 요약한 것까지 다 넣어드렸습니다. 실제로 기재부에서 나온 거.
다음에 그 뭐 돈 얘기했고요. 두 번째 했던 게 제가 고용노동 이슈를 주로 했습니다. 뭐 고용노동 이슈가 최고의 이슈일 수밖에 없어요. 아까 뭐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여튼간에 고용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쉽게 말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고용의 문제를 푸는 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죠. 공적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, 그러니까 세금으로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단기 방안이고요. 중장기 방안은 뭐겠습니까? 일자리를 나누는 겁니다. 잡쉐어링입니다. 한 잡쉐어링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. 근로시간 52시간 법적 근로시간을 준수한다라는 것이 바로 잡쉐어링의 같은 말이에요. 그 말이 그 말이에요. 그 말씀들 좀 이해하시고 관련돼서 청년 실업의 단기 대책, 뭐 중기 대책도 보시고 아까 공시열풍에서 바로 이 지점을 묻는 거죠. 공무원에 늘리는 거 국민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죠? 하지만 제가 동영상 링크도 말씀드렸는데 VIP께서 그 100일 취임 100일 때 뭐 이렇게 세레모니 했을 때 청년 실업 문제는 불과 4, 5년 뒤면 끝난다. 여러분 세대까지 지나가시면 그 뒤로는 저출산 고령화 들으시면 알아요. 그게 무슨 얘기인지. 월드컵 세대들이 드디어 40만 명대들이 청년이 되기 시작해요. 40만 명대에서 애들이 적어요. 여러분들 한 60만 명대, 70만 명대일걸요. 아직 50만 명대 아닐 거야 본인은.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사라져요. 문제가 갑자기. 편들이 편순위할지 모르겠지만 포인트는. 그래서 4, 5년만 정부 재정으로 좀 늘려만 주면 된다. 뭐 그런 방어 논리를 하셨던데 또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주로 이제 외국 사례들을 많이 나왔습니다. 하르츠 기업이네, 뭐 독일이네, 프랑스네, 그다음에 유연 근무, 각종 유연 근무, 9 to 6 하는 근무, 밤샘 2교대, 3교대 하는 근무 양식은 이제 산업화 시대 때 산업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뭐 현중기 이미 뭐 빠른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웬만하면 90년대부터 다 했습니다. 왜냐하면 1980년대 전 세계적인 불황이 있었습니다. 보통 오일 쇼크라고 말하는 것인데요. 그때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났어요. 이미 유럽은. 근데 우리는 좀 그래도 버틸만 했거든요. 그냥 넘어갔어요. 넘어가다 보니까 또 정치적 격변기이기도 했고 뭐 그런 게 더 큰 우리한테 스트레스였고 그다음에 그 이후가 3조 호황이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뭐 달러도 낮아 유가도 낮아 다 낮아지는 바람에 우리가 수출이 이빠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시절이 있습니다. 참고로 우리나라 역대 정권 중에 가장 경제 활성화가 됐던 정권은 전두환 정권이에요. 노태우 정권이고 성장률이 비약적이었습니다. 모든 것이. 왜 그랬을까? 본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건이 좋았어요. 아름다운 시절은 이미 지나가셨고 그걸 이끌었던 게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이십니다. 그게 이제 마지막 불꽃이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. 아무튼 세계의 많은 고용 노동을 제가 뭐 정리하거나 그럴 능력은 없어서 좋은 기사들을 제가 그냥 그대로 웬만한 건 제가 링크로 그냥 이거 보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다 복사를 해놓았어요. 그래서 케이스와 사례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청년 실업 대책, 저출산 대책,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대책, 또 저성장 탈출 대책, 뭐가 됐건 다 쓸 수 있는 재료입니다. 노동은. 범용의 재료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좀 정독하시고 관련된 거 키워드 넣으셔서 구글링 연습하시고 그죠? 최신 거는 드렸으니까 가장 좋은 기사와 가장 좋은 사례들을 제가 모아드리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쓰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제가 그 이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4차 산업 얘기, 4차 산업과 세계적인 변화의 동향과 이거를 물려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좀 참고로 보시고요. 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선생님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하시는데 신문 글씨만큼은 하잖아요. 그죠? 뭐 책 페이지 늘려봐야 뭐 좋을 거 없으니까 반드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국가 R&D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됐고 지금까지 제가 복지 이슈를 따로 정리했습니다. 성파 태문현 사건을 비롯해서 복지는 약간 이 복지 쪽 용어는 전달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튼 약간 좀 용어도 좀 알아야 되고요. 우리나라 복지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그 공공복지가 이루어지는지 공적 부조가 이루어지는지 약간 좀 아셔야 돼요. 정보적인 차원에서. 상식적인 차원이니까 한번 좀 겸해서 그냥 이러저러 설명을 들으시니까 한번 그냥 보십시오. 뭐 수치나 이런 건 중요하진 않지만 대충 어떤 프레임으로 가는 정도는 아셔야 되고 모르면 약간 바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. 참고로. 그래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송파 해문 사건 같은 경우도 상징적인 사건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. 이걸 어떻게 사회 안전망으로 커버해야 되는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거예요. 왜냐면 돈이 없잖아요. 돈 없는 게 왼수예요. 그죠? 자, 그래서 복지 논란 뭐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. 그래서 키워드로 보시고 쭉 보시고 뭐 복지 비전 이런 거 다 넣었고요. 그다음에 기타 이슈 제가 2016년 이슈가 작년에 뭐 몇 가지 저기 버리기는 좀 아까워서 그냥 정리해놓은 그 이슈들은 그냥 참고로만 보십시오. 죄송합니다. 한번 보시고요.
제가 다시 말씀 396조가 정책 사례들 정책 아이디어 사례집입니다. 지난해 국가직 7급 분들이 조별 개별 과제제 수강생분들이 하셔갖고 나중에 쉬어야 했던 그 자료입니다. 그냥 얼핏 보시면 얻을 게 없으시고 그냥 읽으시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. 한번 보시기만 하시고 PT 주제가 됐건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여기에 대충 뭐 여기 보시면 A 인사혁신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.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전처럼 쓰십시오. 이게 간단하게 정의된 자료가 아닙니다. 제 교재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여러분들께도 나중에 코칭 과정분들은 원래 이거를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아마 조별로 나눠서 시켜 따로 과제로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좀 여러 가지 뭐 이름도 지으시고 외국 사례도 찾아보시고 있지만 이걸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게 정보의 보고입니다. 그러니까 기출문제 사례집과 얘가 정보의 보고니까 어떤 정책을 찾을 때 여기서부터 좀 찾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뭐 연관되는 걸 가지고 키워드 검색하시고 구글한테 물어보시면 딸려갖고 여러 가지 사례와 케이스가 제가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. 사례와 케이스로 얘기하는 거예요. 사례로 얘기하는 것이고. 그래서 해외 사례, 국내 사례, 좋은 사례, 안 좋은 사례, 성공 사례, 말아먹은 사례 등등등. 그래서 여기 뭐 특정한 용어 이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국내 사례들을 좀 여기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세무직 사례는 여기서 세무직은 별도로 했는데 세무직 거는 세무직 그 국세 정책편 뒤에다가 이걸 따로 뽑아서 거기다 들어갔습니다. 근데 세수증대 방안, 기타 등등 부정 고액 탈세 예방 방안 이런 것들이 그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PDF 다운 받으셨을 때 반드시 세무직 분들은 기왕이면 세무 쪽 얘기로 하셔야 되니까 세무직 분들도 여기는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. 세무직은 이것만 보시지 세무 것만 보지 마시고 세무 쪽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무 쪽이 안 나오더라도 세무 쪽 주제로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청년실업 대책을 세무 쪽으로 조세 정책으로 얘기를 풀어가시는 게 당연하게 전문성이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. 너무나 그건 당연한 얘기여서 그래서 반드시 제가 그거는 그쪽 강의에서 따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까지도 사전으로 좀 쓰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다음에 플러스 제가 직렬과 관련된 직렬 전문성 강의는 직렬 전문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좀 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기 보시면 취지, 배경, 문제점, 현황 이런 식으로 약간 간단하게 약간 체계를 잡아서 정리가 되어져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. 여러분들이 정책 정리하실 때는 기왕이면 이런 포맷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죠? 왜 배경, 현황, 문제점, 해외 사례, 지금 하고 있는 제도 이런 식의 약간의 어떤 체계를 일관되게 잡으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정책편 간단하게 한 장씩 정리하시는 걸 아마 이런 포맷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제가 드리는 아이템만 말고라도 본인이 좀 생각나시는 거나 특히 본인이 관심 없는 하고 싶은 업무 쪽에 관련된 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당연하게 한두 페이지로. 그래서 마찬가지로 PT답지와 함께 이렇게 묶어 두시면 그저 본인만의 정책 정책 워크북이 되는 거죠. 본인만의. 그렇게 좀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뉴스를 꼭 보십시오. 저녁 종합 뉴스를 풀 버전으로 그냥 쭉. 제가 늘 JTBC 뉴스랑 KBS 뉴스 둘 다 보시라고 하는데 JTBC 뉴스가 좋기는 한데 너무 정보가 이렇게 좁고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두루두루를 좀 안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도리어 그냥 KBS 뉴스가 제일 만만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MBC는 뉴스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SBS도 존재감이 너무 없고 그냥 KBS 뉴스가 가장 만만하니 그냥 풀 버전 본방사수 하실 건 없잖아요. 들어가시면 미리 보기 하시면 9시 저녁 8시 9시 종합뉴스 풀 버전을 그냥 보실 수 있거든요. 다음 날이라도. 그래서 쭉 그냥 보시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또 신문을 봐야 되나요?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보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장기간에 보시느라고 그러는 건 좀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 같아요. 그래서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서 관련된 뉴스 관심 있는 거 좀 보시고 본인의 직렬에 관련된 거 있으시면 좀 해당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챙기시고 그다음에 플러스 그냥 일반적인 뉴스는 제가 주제별로 해서 제가 밴드 같은 데다가 원래 카페에다가 이렇게 긁고 올리고 하는 것도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메인 굵직한 기사는 거기다 제가 올리기는 합니다만 거기 기사들 그러니까 제가 보통 뉴스 재료라고 하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. 제가 이렇게 면접용이나 PT용으로 나옴직한 주제들만 올리는 거예요. 제가 제 감으로.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그냥 올라오는 대로 보시고 거기 거를 포함해서 그냥 간단한 건 밴드에 그냥 링크를 그냥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하루에 몇 개 올리지는 않고요. 주로 제가 지하철 이동할 때나 잠깐 이렇게 쉴 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검색을 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검색력은 여러분들보다 그걸 밥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낫지 않겠어요, 그죠?
그래서 그냥 골라드리니까 그 인기들이 잘 없더라고요. 자기 중요할 건 아니더라도 한번 보십시오. 주로 케이스가 많은 거, 어떤 현황 데이터가 있는 거, 또 뭐 새롭게 국감 등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거, 또 재미있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, 재료로 쓸만함직한 것들을 일부러 제가 골라서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런 뉴스가 많지도 않아요. 이게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. 그러니까 여러분들 셀렉션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눈은 아직은 없으실 테고, 그래서 면접용으로 그냥 받으면 좋겠거니 해서 밴드에 올라오는 뉴스들은 그냥 닥치고 그냥 꼭 보시고, 그죠? 그 한번 좀 메모하실 거 있으면 좀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좀 스탁해 두시면, 그러니까 늘 최신의 뉴스들, 세상 돌아가는 거를 팔로우업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. 왜냐면 인터뷰들 수도 있고요. 사건 사고만 꼭 아니더라도 갑자기 무슨 뭐 전임 정부에 요즘 비리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되게 좀 말하기엔 제한적인 것들입니다, 그죠? 뭐 그런 것보다 뭐 저는 뭐 그런 뉴스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뭐 뻔하잖아요. 안 봐도 뭐 사실로 확인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다 확인되면 나올 것이고, 다만 소소한 것.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반이었다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. 뭐 재밌는 사건들이 많았던데. 여튼 뭐 그런 아주 윗분들이 모범을 못 보여준 사례 때문에 아래 공무원들이 욕을 바가지로 쳐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, 그죠? 이 부분은 좀 다른 문제여서 여러분한테 물을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좀 생각도 좀 해보시고, 다음에 그냥 좀 소소한 뉴스들, 그죠?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팔로우업을 했으니까 좀 한번 보시고 그냥 노트에다가 그냥 보시고 말면 안 됩니다. 뭐 하나라도 좀 메모를 해두셔서 면접노트에 써놓으시고 자꾸 보시고 그걸 갖고 말 만드시고 눈에 익어둬야 PT 쓸 때 갑자기 딱 떠오르게 되는 거죠. 그 짧은 시간에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결론은 모든 건 면접 노트에 수렴을 해야 돼요. 거기 많이 그러니까 요약하지 마시고 키워드 보면 여러분 건 알잖아요. 보면 알 건데 뭐 넘기시면 나중에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남아요.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저도 여러 가지 자료들 여기 잘 없겠지만 이렇게 늘 이렇게 뭐 이런 걸 들고 다닙니다. 꽤 많이. 원래 이게 네 번째 건인가 그런데 뭐 메모해 놓을 건 제가 메모해 놓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. 뭐 조그마한 노트에다가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 그거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. 여러분만이 쓸 수 있는 경험, 사례, 봉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뉴스, 정책, 말재료, 사례집 본 거, 뭐 누구 발표해서 예뻤던 거, 숫자, 뭐가 됐건.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기준으로 PT답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자료 없는데 이런 걸 막 썼지? 이런 거 있을 거예요. 자료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맞아요. 그러고 하시면 되게 포스가 달라 보이지 않겠어요? 그죠? 그 친구들은 뭐 갑자기 천재에 한 번 본 건데 기억하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마찬가지입니다. 똑같이.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실 건 없지만 내가 쓸 만큼 이거 그냥 이럴 때 써먹으면 좋겠구나. 그죠? 여러분 필기도 많이 하시다 보면 야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 내겠네 헷갈리게 그런 거 보이잖아요 이제 점점. 그죠? 그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들떠 외우려니까 그거 외워지나요? 하나 외우면 두 개 잊어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기보다 시험을 잘 보는 분은 그런 패턴 학습에 익숙해지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되게 단기간에 뭔가 점수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슷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좀 자기 언어로 정리를 하시고 자꾸 중얼중얼 하시고 계속 면접노트를 계속 왔다 갔다 그리면서 보시고, 그래서 머리에 담아두지 마시고 이쪽 내려오시고, 중요한 건 늘 말하지만 사례와 케이스로 중요합니다. PT 할 때 괄로 열고 괄로 닫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뻔한 얘기지만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게 많습니다. 괄로 열고 괄로 닫고. 아셨죠? 무슨 말인지? 그러니까 얘는 자세하게 쓰실 거 없어요. 말로 하면 되니까 PT 할 때. 사례와 케이스, 해외 사례, 국내 사례, 좋은 사례, 또 기다로는 안 좋은 사례, 이걸 딱 하시고 주요한 수치들 딱딱 집어놓으시고, 제가 뭐 그 관련돼서 주요한 수치 기억하실 거나 뭐 GDP가 뭐 1년에 우리나라 1600조고 무슨 뭐 설명드린 게 몇 가지 있으니까 숫자 감들은 좀 그런 거 기준으로 좀 가져놓으시고, 그죠? 아까 뭐 나왔지만 우리나라 안 좋은 건요, OECD 하면 27등 아니면 28등이에요. 우리 뒤에 멕시코 뭐 이런 몇 개의 나라가 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꼴등은 안 해. 32개 중에 34개 중에 27등 아니면 28등이에요. 근데 가끔 그것도 제끼고 우리나라 꼴찌에서 1등 하는 게 꼭 몇 개씩 있어요. 갈등 지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. 뭐 그런 얘기도 강의 때다 드렸으니까 한번 반드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강의를 빨리 밀도 있게 들으셔야지 형광펜 칠하시고 좀 도도하신 다음에 내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, 그냥 교재만 그냥 무조건 본다고 그러면 정보 덩어리밖에 안 됩니다. 약간의 가이던스를 좀 받으시고 일괄적으로 빨리 들으시고 본인의 재료로 그중에 많은 것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강의 때 홈플러스 마트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. 식재재 코너 같은 거라고.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음식은 단출한 단품 음식을 만드시는 거고, 저는 홈플러스 같은 거예요. 식자재 오만 거 다 갖다 놓는 거죠. 다 손질까지 깔끔하게 해서 뭐 샤넬 진미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신선하고 퀄리티가 높은 애들만.
여러분 그걸 다 냉장고에 집에 가실 필요 없어요. 골라 가셔서 여러분 냉장고에 어느 정도는 좀 쟁여 놓으셔야죠. 그래서 손님이 간단하게 뭐 예컨대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술안주거리 하나면 좋겠다. 이러면 그냥 비슷하게 뚝 해서 뚝딱뚝딱 간단하게 볶고 간단하게 무치고 간단하게 데펴 갖고 그냥 내시면 돼요. 아셨죠?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 교재와 자료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뭐 꼭 다 봐야 되나요? 물으면 뭐 굳이 라면만 끓여줘도 돼요. 여기 딴 데 라면만 끓여주는 데 많아요. 각종 라면을 가지고 다양한 라면은 공들여서 끓여봐야 라면이잖아요. 면접원들이 라면 먹고 싶겠어요? 물론 라면 안에 또 신세계가 있는 건 저도 압니다만, 그죠? 여러분의 정성이 깃든 그냥 조금 뭐 맛있고 이런 게 나가 정성스러운 밥 한 끼를 먹고 싶은 거야. 찬 한 끼를 먹고 싶은 거고, 정성스럽게 끓는 라면 한 그릇? 그건 라면이잖아. 아셨죠? 뭐 그랬다고 뭐 밥상을 집어 던지진 않으시겠지만, 그랬다고 정성을 깃들였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. 아셨죠? 자, 그래서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, 그죠?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만 받아요. 괜히 뭘 많은 걸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대단한 착각이 있는데, 자,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PT를 써보시면서 이거를 보완해 가시는 겁니다. 쓰는 거에 재료를 대책을 늘리려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. 한기가 금방 간단 말이에요. 뻔한 얘기 쓰다가. 그러려면 이런 걸 조금 알아야줘야지, 이게 조금 이게 자기 정책, 나란 일에 대한 프레임을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정책 강의는 나중에 이제 정책 수단론 가지고 제가 얼마나 제가 좀 실용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데, 제가 역사상 처음 해보는 강의라 저도 좀 떨리기는 하는데 뭐 만드는 것보다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테니까 그것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조금 뭐라도 좀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, 중요한 건 공부를 하고 PT를 쓰는 게 아니라 써가면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기출 먼저 푸시고 하시고, 틈틈이 뉴스 뭐 그냥 밥 먹으면서 한번 보시고, 나란 일 걱정하시고 내가 공무원이라고 빙의하셔갖고 그 느낌으로 뉴스를 보시고, 이렇게 조금 한 2주만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제 금방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. 이제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, 이런 게. 제가 드는 강의 평가 중에 가장 좋은 게 뭐 현직 가서도 되게 도움됐다는 얘기들, 뭐 전에도 추석 때도 보면은 뭐 3년 전에 갔던 친구들 뭐 명절 때는 인사하러 오는 선생님 뭐 이래가지고 그 도움됐다는 얘기가 제일 듣기가 좋고, 또 결론적으로는 세상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게 제일 저는 좀 듣기 좋은 얘기 같아요. 세상 뭐 PT 잘 보고 이런 건 모르겠고, 세상 보는 눈이 딱 뭐 책 속에서 못 배우시는 거고 행정학이나 헌법에서 못 배우는 세상이잖아요. 이제 리얼 월드로 나오시는 건데, 자, 리얼 월드가 이렇게 생겨먹었구나,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라는 그냥 큰 프레임을 좀 잡으시는 그런 기회를 좀 그냥 단지, 그러니까 그렇게 마인드로 이렇게 쓰시면 또 잘 쓰시게 돼요. 그러니까 목차나 이런 거에 유혹을 왜 받아야 돼? 그러고 보면 좀 답답한 거야.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. 성의도 없고 내용도 없고 같은 말 변준하고 앉아있고, 민간 TF 구성 간담회 마련 우수사례 집발관 이런 거나 쓰고 있고. 아셨죠? 강의 들으시면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한번 좀 반드시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거 강의 뭐 요약 강의를 되게 너무 길게 하는 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저기 사고경영 전문 강의와 아까 말한 정책수단론 강의가 있고요. 그 뒤에는 개별 질문에 개별 PT 문제에 관한 약간의 해설, 그러니까 작법에 관련된 약간의 해설 강의를 뭐 부정기적으로 좀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답지 강평을 하거나 이렇게 좀 틈 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궁금하신 건들 카톡으로 물어주시고, 제가 또 반응이 늦더라도 답변 드리니까 하시고, 스터디에 너무 짐 빼지 마시고 잘 관리하셔가지고 스터디를 좀 도움이 좀 많이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반은 도서관, 저희 수강생분들은 반은 도서관 독서실에 꼭 가셔서 차분하게 정리하고 써보시고 정리하시고 메모하시고 중얼중얼하시고 녹음하시고 들어보시고. 모든 면접은 애드립입니다. 제가 결론적으로 애드립입니다. 모든 면접은. 그죠? 애드립은 준비가 된 사람이 애드립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면접은 애드립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애티튜드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별거 아닌 정책 이슈 정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